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한국사 19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연천 전곡리, 경기도 연천 전곡리는요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고요. 그곳에서 사냥도구인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가 출토되어졌다고 말한 바 있었어요. 2번에 창원 다오리의 붓이라는 이 유적은요 초기 철기 시대에 해당되는 유물이고요. 3번에 강화 부근리에서 탁자식 고인돌이 바로 청동기 시대 때 유물에 해당되어지잖아요. 4번에 서울 암사동은 신석기 시대 유적지고요.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가라는 나라는 제천행사 영고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부여라는 나라고요. 나는요 제천에서 무천이 있으니까 동해라는 나라예요. 뭐 엄청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죠. 1번에 오부가 있었고요. 게르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했으니까 이건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정치적 지배자로서 신지읍차가 있었고 3번에 소도의 존재를 통해서 2번, 3번은 모두 사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특히 사만사회의 소도의 존재는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권력이 나누어져 있는 재정분리 사회라는 근거가 된다고 했었어요. 4번의 책화라는 것은 동해라는 나라에 있었던 것이니까 이건 4번이 정답이네요. 3번 가왕의 시기요. 이자겸 나오고 척준경이 나와 있어요. 이자겸의 난이 또 발상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고려 인종 때의 얘기예요. 1번에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했는데 도병마사라는 고려의 정치 기구가 도평의사사로 개칭된 것은 충렬왕 때 해당되는 것이니까 충렬왕 이후 시기가 되겠죠. 2번에 성리학을 수용하는 것은 충렬왕 때 안양의 소개로 도입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2번도 충렬왕 이후 시기가 돼야 되겠어요. 3번에 서경의 대화궁을 짓게 하고 칭제 권원을 주장했던 인물이 묘청인데요. 이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는 게 고려 인종 때니까 3번이 해당되어지고 4번에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던 왕은요. 고려 고종 때인데요. 이때 집권자가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예요. 그러니까 최우 집권기 때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대몽항전을 계속했던 것이죠. 1232년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고요. 4번에 밑줄 친 기억 이후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암태도 소작쟁이는 23년이죠. 정우회는 26년이에요. 임병찬이 독립의금부를 조직했던 것은 1912년이라고 한번 풀이한 적이 있었고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된 것은 1922년 상황이니까 3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밑줄 친 성상 때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가 법전을 편찬하는데 어느 왕 때 완성됐다 이거잖아요. 경국대전에 대한 얘기예요.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어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상때라는 거 이 성종 임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본의 동국병감은 조선 문종 때에 김종서 등을 시켜서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동몽선습은 중종 때 박세무라는 인물이요. 박세무라는 인물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 맞고요. 삼강행실도는 세종대왕 때 설순 등을 시켜서 모범적인 효자, 충신, 연료들을 기술한 윤리서예요. 성종 때 저술된
서적은 국조 오례이죠.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이다. 4번이 정답이네요. 6번 가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비로소 직관, 현직이죠. 선관, 전직이에요.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했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했다 했으니까 전시과 중에서 초기의 전시과, 시정 전시과에 해당되어지고요. 경종 때 실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이렇게 정답이에요. 2번에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그러니까 전직은 제외됐다는 얘기죠.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했으니까 이 전시과 체제가 안정되기 시작했던 경정 전시과에 해당되어지고 고려 문종 때의 일이에요. 3번은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 지방의 하나에 지급하였다 했으니까 고려 말에 실시했던 이 과전법인데요. 실시는 고려 말에 실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시대 때의 토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을 개창한 중심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토지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4번에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는 것은 농공 행상의 성격으로 나누어진 토지제도 고려 태조 왕건 때 실시됐던 것이죠. 역분전에 해당되어져요. 7번 가나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을미사변은 1895년이죠. 을산늑약은 1905년이에요. 13도 창의군 1908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한국중앙총상회가 1898년에 조직되었으니까 1번이 딱 답으로 나와요. 신민회가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던 것은요 1911년이니까 해당 안되고 조병식의 방공용은 1889 1889년이고요 보안회가 창설된 것은 1904 1904년이니까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8번 가왕 때의 사실 흑스말가를 치게 하였다 했으니까 발해의 무왕이죠. 이름만 들어도 이 무술 실력이 엄청날 것 같은 발해의 무왕이에요.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꾼 것은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에요. 즉 고왕 때 일이고요. 신라는 급찬 숭정을 발해의 사신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신라의 헌덕왕 때 사실이에요. 신라 헌덕왕 때 812년이죠. 812년이고 대흥이나 보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왕은 발해의 문왕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9번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요. 한국인 부대. 이 1930년대 초반 특히 1932년에서 33년 요 사이에 한국인 부대와 중국인 부대의 연합부대의 활약상이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두 갈래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한국 독립당 소속의 한국 독립당 소속의 군사 조직이 한국 독립군이고요. 이 한국 독립군은요. 북만주에 있었던 혁신의회 계열이에요. 그리고 사령관으로는 지청천이고요. 이들은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서 작전을 많이 펼쳤어요. 그리고 또 한 세력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조선혁명당이에요. 조선혁명당의 군사 조직이 조선혁명군이고요. 이들은 남만주에 있었던 국민부 계열이에요. 사령관은 양세봉이고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해서 작전을 많이 펼쳤어요. 이렇게 딱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고 했는데 이들은 조선혁명군이죠. 조선혁명군. 미스나 협정 체결이 1925년이니까 이들의 활약은 30년 되니까 말이 되고 싶지 않고요. 3번에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가 한국 독립군이고, 이 한국 독립군은 북만주에 있었던 혁신후의 계열이며 사령관은 지청천이고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서 작전을 많이 펼쳤는데, 그들이 펼친 전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두하자 전투, 쌍성보 전투, 경박호 전투, 대전자령 전투, 그리고 동경성 전투도 해당되어져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창설하였던 것은요, 조선의용대예요. 조선의용대가 1938년에 창설되어졌단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고요. 밑줄 붙인 기영, 리을과 관련된 임난 이후 경제, 조선 후기의 경제예요. 기억. 서울에서는 신해 통공을 반포해서 유기전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정조대왕 때 1791년이죠. 신해 통공을 반포해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어요. 그전에는 이 시전 상인들이 난전, 개인이 마음대로 장사하는 것을 방해했었거든요. 금지했거든요. 막 그냥 그 좌판을 버려놓고서 발로 걷어차고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못하겠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전 상인 중에서도 유기전의 금난 정권은 여전히 존속했다,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번에 니은 담배는 인삼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어졌고요. 고구마는 감저보, 감저신보에서 재배법을 기술했고요. 리을번에 설명되어 있던 것이 밭농사에서 생산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농법인데, 이게 바로 견종법이에요. 밭 일황과 고랑을 만들어서 고랑에다가 작물을 심는 거죠. 이게 견종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11번.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2번, 4번 좋은데, 이규보의 동명왕편은요, 말 그대로 동명성왕, 즉 고구려의 시조인 중흥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단군이 아니잖아요. 껌이죠, 이런 거는. 12번.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쭉 보시면 밑에서 이 네 번째 줄에 신이라는 말 나오고 기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전설 설화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선 삼국유사,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 충렬왕 때 역사서 알 수 있어요.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조는요, 각훈이라는 사람이 지은 해동 고승전이 여기에 해당되어지고요. 2번 불교 중심의 고대 민관설화를 수록하였다. 2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3번에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들은 굉장히 많지만요. 대표적으로 조선 성종 때 서거정이 중심이 돼서 지은 동국 통감이라는 역사서를 대표로 들 수 있어요. 유교적 사관의 기체에서 기전체로 서술한 역사서, 기전체 역사서 우리나라에 드물죠.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들 수 있는데 바로 이 유교적 사관이라고 했으니까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를 이렇게 들 수 있어요. 13번. 가해 체결 이후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패정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전주화약 이렇게 맞게 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가명군을 격파했던 것은요, 1894년 4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한 이후의 상황이고요. 이번에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속부를 쌓아서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는 것이 1차 고부밀란의 발발 계기가 됐던 것이죠. 이게 1894년 1월이에요. 이렇게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쳐버렸다 했는데요. 고분 밀란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고분 밀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를 내려보냈는데, 이 이용태라는 인물이 고분 밀란의 주범들을 색출한다고 너무 심하게 농민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 이를 계기로 해서 제1차 동학 농민운동이 발발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게 1894년 그러니까 3월이 됐던 것이죠. 고부밀란, 안핵사 이용태, 그래서 제1차 동학 농민운동이 발발하면서 지금 이렇게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하는 상황까지 나오고요. 결국은 전주성을 함락하는 상황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주성이 1894년 4월 27일에 전주성에 입성하게 돼요. 그러다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나라가 너무 위험하겠다 해서 서둘러서 정부군과 패전개혁안을 맺고 해산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당연히 이 약속을 안 지켰겠죠? 안 지켰고, 그리고 1894년 6월에 일본군 청나라와 청일 양군이 철수를 요구했는데 일본 놈들이 철수하지 않고요,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게 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차 동학 농민운동이 발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됐던 것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요. 지금 4번이 이렇게 딱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결국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1894년 11월의 일이에요. 14번 가식의 경제 상황이요.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던 것은 지증왕 때 일이죠. 구주 오소경의 설치는 신문왕 때 일이에요. 685년 7세기 말이죠. 대공해난 발발했던 것은 해공왕 때 일이에요. 768년이고요. 독소 삼풍가의 실시는 원성왕 때 일이죠. 788년이니까 요 가식이 해당되는 거 잡으시면 돼요.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했던 인물은 성덕왕 때예요. 722년에 해당되어지니까 1번이 딱 정답이 되어지겠네요. 2번에 동시전을 신설했던 임금은 지증왕이요. 509년이죠. 509년 이렇게 되고, 진대법은 고구려의 고국천왕이라고 했죠. 고국천왕이요. 194년이에요. 그러니까 2세기 말이라고 했었고요. 청주의 거로연을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았던 왕은요, 신라의 소송왕이에요. 소송왕 799년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려 말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나라의 석탑을 본토서 만들어졌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려초에는 송나라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월정사 8가 9중탑이고요. 고려 말에는 원나라에 복속되어 있을 테니까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래서 송월초등학교 때 내 짝꿍 원경이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했죠. 영주 부석산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주심포식 목조 건물은요, 영주 부석산 무량수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 모두가 주심포식 건물이에요. 그리고 다포 양식은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것이 주심포식이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게 다포양식인데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이 대표적인 건축물이에요. 정답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했는데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된 것은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아니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이렇게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닫힌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해 있는 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제 금산사 미륵전 하고요. 구례 화엄사 각황전 그리고 보은 법주사 팔상전이 모두가 통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요. 주세붕이 이렇게 서원을 창건할 중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서원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지방의 9년에 있던 유일한 관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설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번 그래서 지방의 9년에 있던 유일한 관악은 이건 향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향교. 선비와 평민사제 천재문동을 가르쳤다. 이건 서당이고요. 이거 서당.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두었다는데 이거는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고 4번에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이다. 이게 바로 이 서원에 해당됐던 것이죠. 17번 가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몇 달 뒤에 체결되었다. 1876년 8월에 맺어진 바로 조일무역규칙이에요. 조일무역규칙은요 다른 말로 해서 조일통상장정이라고 돼요. 조일무역규칙은 조일통상장정이라고도 하고 속칭 산무장정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왜 산무라는 말이 들었냐면 곡물을 무제한 유출할 수 있고요. 무관세, 무항세 그 세 개가 없다 해서 산무장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 나에 있는 것은 거중조정이라는 조항과 최국 대우의 규정이 있다는 걸 봤을 때 1882년 4월 또는 5월이라고도 해요. 음력 양력이 이렇게 섞어져 쓰면 4월이기도 하고 5월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미수 통상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조일무역규칙, 조미수 통상조약 1번 이렇게 해서 답이 돼야 되겠네요. 18번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밑줄 친 기억리은의 설명으로 오른 것. 일단 사관원이라는 것은 간쟁기구죠.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건 승정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관원은 이 간쟁기구, 왕의 잘잘못을 논박하는 기구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번에 2조 좌랑이 되었다고 했는데 정육품의 2조 좌랑과 정오품의 2조 정랑을 이렇게 합쳐서 2조 좌랑과 정랑을 합쳐서 2조 전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2조 전랑직은요 품계가 비록 낮긴 했지만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어서 상당히 중시되었던 관직이에요. 3번에 왕의 정책을 간장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용어 사헌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에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했으니까 이건 교소관이라는 관직에 해당되어지네요.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무릇 동양의 수천년 교화계에서 바르고 쭉 나와 있는데
밑에 세 번째는 유교계의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구신을 하지 않는다면 유교 구신론이죠. 유교 구신론이니까 박은식 선생에 대한 얘기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조선 어를 강조했다. 정 해서 정인보 선생이고요. 2번이 정답이죠. 3번에 김구 선생에 대한 얘기고요. 4번 독사신론 나와 있으니까 이건 신채호 선생에 대한 서술이에요. 20번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좌우 합작 7원칙은요.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심이 돼서 발표했던 것이죠. 46년 10월에 있었고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의 결성은 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모스크바 3구 외상회의 45년 12월에 있었던 것이고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 협상 제2가 48년 3월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 보면요. 나, 다, 가라 2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